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나는 자동차를 몰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다. 맨 처음에 나를 맞이한 것은 개존심이라는 표시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 채로 긴 진로를 따라 운전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 커다란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조심해야 할 바로 그 개였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개였다. 나는 그 개 바로 앞에 차를 주차시켰다. 그 개가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자동차와 그 집의 정문까지 거리는 6m가량 되었다. 그리고 그 개가 중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자동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알고 보니 개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동차에서 내렸다. 내가 발을 그 자갈길에 내려놓자마자 개가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그 큰 검은 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개를 보았다. 나는 다시 자동차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엉덩이까지 흔들면서 반갑게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5분 정도 개를 어루만졌고 그 큰 검은 개는 나를 사정없이 핥았다. 아내와 나는 사업을 할 때 인간관계와 관련된 규칙을 알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가지는 애완동물과는 사업을 하지 말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과 그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번은 우리가 애완동물이 많은 어떤 부부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남편은 퍼그라고 알려진 작은 개들을 사랑했고 부인은 화려하고 이국적인 새들을 좋아했다. 아내와 내가 그들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을 작고 귀여운 개들과 새들은 친근하게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했을 때 녀석은 무척 사나웠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7페이지. 우리가 녀석들에게 다가가기 무섭게 녀석들은 우리에게 덤벼들면서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짖거나 짹짹거렸다. 거리가 성세단 지 일주일 후에 아내와 나는 그 주인들의 그들의 애완동물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귀엽지만 안으로는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계약서상으로 심하게 물어뜯겼다. 우리의 변호사조차 그 미묘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투자는 결국 괜찮은 것이었지만 그 아내와 나는 이런 새로운 방침을 개발했다. 즉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이 드는데 그 사람에게 애완동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애완동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좋은 인상을 내보이면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간단한 지침이 꽤 정확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이 그 사람의 키우는 애완동물의 외면에 나타남을 알게 됐다. 따라서 피터와의 만남은 출발이 좋았다. 게다가 그 큰 검은 개의 이름이 캔디 사탕이었다. 피터와 만남은 처음부터 잘되지 않았다. 나는 피터에게 내가 그 사람의 도제가 되어 그 사람과 함께 내부 투자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피터에게 기업을 관계하는 과정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면 공짜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며 그와 함께 일하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피터는 1시간 정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됐다. 442페이지. 나는 피터와 함께 그 시간이 갖는 가치를 얘기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과정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터는 내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면 그만둘까 봐 걱정했다. 올가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내 배경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나한테서 배우기 위해 공짜로 일하겠다고 제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
오직 돈을 빌리고 싶다거나 일자리를 원할 때뿐이었죠. 나는 피터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와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나는 피터에게 부자 아버지가 오랫동안 나를 안내했다는 것과 그동안 나는 공짜로 일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했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당신이 이 사업을 배우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현재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폐허가 된 금광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내게서 배우고 싶다면 이런 목요일에 페루로 가십시오. 가서 내 팀과 함께 그 금광을 조사하고 은행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돌아와 나에게 보고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참 이번 여행 비용은 모두 당신 부담입니다. 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이번 목요일에 페루에 가라고요? 내가 그 말을 반복했다. 피터가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내 팀에 합류하고 기업을 관계시키는 사람을 배우고 싶습니까? 나는 위장이 뒤틀리면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성실성이 시험받고 있음을 알았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49페이지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나는 이미 목요일에 약속이 있었다. 피터가 대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대안들을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아주 유쾌한 목소리와 미소로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내 사업을 배우고 싶습니까? 나는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만 했다. 나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내 선택은 피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인성 개발과 관련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늘 도움을 받는 시 한 편이 생각났다. 그것은 W.N. 머레이의 시로서 제목은 결심에 관해이다. 머레이가 그 시를 쓴 때에는 그가 히말라야 산맥으로 원정을 떠날 때였다. 그 시는 내 냉장고 문에 붙여 있으며 나는 무언가 결심을 해야 할 때 영감이 필요하면 늘 그것을 보곤 한다.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그 시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결심하기 전까지 망설인다. 그것은 말을 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설성과 창조의 모든 행동과 관련해 하나의 기본적인 진실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면 수많은 꿈과 멋진 계획들은 죽는다. 우리가 결연하게 결심할 때 하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0페이지. 마지막 구절에 있는 하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여러 해 동안 내가 발을 빼려 할 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문구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내가 세상의 끝에 도달하거나 미지의 세상으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것은 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리라. 내가 세상의 끝 너머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할 때 나는 깊이 숨을 쉬고 걸음을 내딛는다. 그것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시험이라고 내 자신에 대한 내 신뢰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볼 때 바로 그 첫걸음들이 내 삶에서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다. 처음의 결과들은 내가 바라던 그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삶을 늘 장기적으로 더 좋게 바뀌곤 했다. 그 시는 늘 그런 순간에 나를 엄청나게 도왔다. 그 시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나는 괴테의 이런 글귀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것을 시작하라. 연기는 그 안에 천재성, 힘, 그리고 마술을 갖고 있다. 그 시의 단어들이 멀어지는 가운데 나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 주말에 페루에 가 있겠습니다. 피터가 조용히 활짝 웃었다. 여기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만날 장소가 있어. 돌아오는 대로 전화해 주기 바라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1페이지. 나는 이 방법을 권유하지 않는다. 이 방법이 기업 공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유하는 길은 절대로 아니다. 이보다 더 영리하고 쉬운 길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게 된 그 과정을 당신에게 실하게 설명한다.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및 정신적 강점과 약점들에 진실해야 한다. 내가 설명하는 이 과정은 내가 삶의 다음번 방향을 알게 된 후 거쳤던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어렵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전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삶의 변화들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부자부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처한 현실은 믿음과 자신감 사이의 경계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의 현실의 경계는 종종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후에 무조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는 것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는 것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1996년 여름의 그 목요일에 나는 안데스 산맥으로 날아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앙카인들에 이어 스페인 사람들이 채굴했던 금광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세상 속으로 믿음의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발걸음 때문에 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알게 하지 않았다. 세상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은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이후에 변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2페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 현실은 확대되었다. 내가 피터와 그 팀과 더 많이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그 한계들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 한계들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의 현실이 변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현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한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들을 기꺼이 넘어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 한계를 확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부자부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의 현실이 변할 때까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현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과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자신의 부과한 한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들을 기꺼이 넘어설 때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 여행에서 돌아와 피터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그 금광은 매장된 금이 많은 아주 좋은 금광이었다. 하지만 그 금광을 재구하는데 땀은 많은 경제적 문제들과 운영상 문제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인수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그 금광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가 들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소유주가 그 금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직원들을 적어도 40% 이상 해고해야 되고 해고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의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나는 피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해발 4,800m에 있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들 가족 여러 해 그 가족 세대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을 고향에서 내몰아 상기슬기에 있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강요한다는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수하면 우리는 다투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3페이지. 피터는 내 보고서에 동의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가르치기로 했다. 우리는 곧 세상은 다른 지역에서 광산과 유정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1996년 여름부터 97년 가을까지 나는 피터의 도제로 일했다. 피터는 자신 회사인 이지 에너지 가명을 개발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회사는 내가 피터에게 합류했을 때 엘버타 주식거래소에 막 상장되려고 하였다. 나는 그 팀에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내 내부자 가격으로 상장 전 공모주를 매입할 수 없었다. 산림 요청으로 나는 아직도 신참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자들과 함께 투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당 공모가 0.5달러의 다량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석유를 발견한 후에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큰 유정과 가스정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후에 이지 에너지의 주식은 주당 2달러 내지 2.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발견이 시험 결과인 만큼 그렇게 큰 것임이 입증되면 그 주식의 주당 가격은 5달러까지 오를지도 모른다. 포르투갈 유정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큰 것임이 입증되면 주가는 향후 2-3년 동안 15달러, 2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 극소형 주식에는 비판적인 측면도 많다. 없다. 주식의 향후 2-3년 동안 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있을 때는 아주 많은 것이
이지에너지는 비록 아주 적은 회사지만 피터가 얘기하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지에너지의 투자가치 증가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것이다. 상황이 바라는 대로 간다면 이들 투자가들은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4페이지. 종잣돈 투자가들, 공모 전후 인정받는 투자가들은 25,000달러를 투자해서 10만 주 주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당 25센트를 얻는 것이다. 그들은 피터의 명성과 회사의 구성, 그리고 그 석유 탐사팀의 전문성 또는 그리고 석유 탐사의 전문성을 보고 그 돈을 투자했다. 사모를 할 때 그리고 공모를 할 때도 투자에 대한 보장이나 분명한 가치는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 그 투자는 초창기에 가격만 있고 수익은 없었다. 그 투자는 처음 피터 친구 부자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투자가들은 팀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제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석유건, 금이건, 인터넷 제품이건, 혹은 그 밖의 무엇이건 마찬가지다. 돈은 경영 시스템을 따라간다. 황금률은 기업 발전의 이 단계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이지 에너지의 경영진은 지금까지 아주 여기는 이 회사 꿈과 희망 그리고 선전보다 공학계적으로 회사의 사실만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 회사의 창업가들은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고 대신에 주식을 받는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공짜로 일하면서 자신들과 시간의 전문성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스톡옵션을 받는다. 이 회사의 창업가들은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고 대신에 주식을 받는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공짜로 일하면서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성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스톡옵션을 받는다. 스톡옵션. 이들의 주식 가치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들은 있다 해도 아주 적은 수입만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자신들의 회사 주식 가치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을 갖게 된다. 몇몇 창업가들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약간의 봉급을 받는다. 새로운 수입이 시작되었다. 455페이지였습니다. 이들은 더 큰 보수를 위해 일하는데 그것은 회사를
키워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 때 실현된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번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만 한다. 이들의 개인적인 관심은 주주들의 관심과도 같은 것이다. 즉 자신들의 회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많은 간부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약간의 봉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주가가 오른 데 관심이 있다. 창업가는 신생기업의 성공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업가의 명성과 전문성이 종종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사업의 신뢰성과 확신감, 추진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단 회사가 공개되고 성공하면 일부 창업가들은 사직하고 주식만 보유할 수도 있다. 새로운 경영진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며 원래의 창업가들은 다른 신생기업으로 이동해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 늘 홈런을 칠 수는 없다. 모든 신생기업들이 이지에너지처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들은 기업을 공개한 후에 그런 것을 점처럼 뜨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가들은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종잣돈을 잃게 된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자격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시장에 내놓은 아니면 도식의 투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한다. 피터 파트너들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회사의 개미 투자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할 한다. 나는 관련 사업과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의 수익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투자 위험이 아주 높은 투기적 투자입니다. 이것은 대개 인정받는 투자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시됩니다. 나는 또 그들이 투자한 모두를 잃을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한다. 그래도 그들이 흥미를 느끼면 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자하는 돈은 그들의 전체 투자 자금에서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 설명을 한 후에도 그들이 관심 보일 때 나는 계속해서 그 투자의 내용, 위험, 팀, 그리고 가능한 보상을 설명한다. 그 투자의 내용, 위험, 팀, 그리고 가능한 보상을 설명한다. 나는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문을 한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후에 나는 다시 위험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난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맺는다. 당신이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번 사업에 가장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충분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90%가량은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아직 관심이 있는 10%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와 생각이 더 많은 시간을 준다. 내가 볼 때 지금 잘 나가는 많은 인터넷 공개 기업들은 향후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가들은 수십억 달러는 아니어도 수백만 달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은 엄청난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서 따라서 몇몇 선구적 기업들만이 승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개 대상 기업들이 금광회사이건 폐관회사이건 혹은 인터넷회사이건 공개시장의 힘은 여전히 많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개시장의 힘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457페이지. 멋진 교육. 내가 페루로 간 결정은 알고 보니 멋진 결정이었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피터에게 배울 수 있었다. 내가 1년 반가량을 피터의 도제로서 그 팀과 함께 일한 후에 피터는 나에게 자신의 비공개 벤처 자본회사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1996년 이후 이지에너지가 기업을 공개하고 언젠가는 주요 석유회사가 될 수도 있는 좋은 회사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나는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더 현명한 사업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내 방침 가운데 하나는 배우는 과정에서 5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 단계에서 4년을 보냈다. 현재까지 나는 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다. 적어도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벌지 못했다. 내 소득은 지금까지 모두가 종이소득이었다. 하지만 내가 얻은 사업 및 투자 교육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언젠가 나는 회사를 만들어 미국의 어떤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를 만드는 나가 결국에는 그 회사를 공개할 수도 있는 기본적 단계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8페이지. 나에게는 그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통과 의뢰.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창업가들에게 일종의 통과 의뢰다. 그것은 대학 스포츠 스타가 프로팀에서 뛰기 위해 선발되는 것과 비슷하다. 1999년 9월 27일 포츠는 이렇게 적고 있다. 당신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업을 공개하면 시장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업을 공개하면 시장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맨손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것을 공개시키는 사람들을 궁극적인 투자라고 불렀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투자가가 되지 못했다. 물론 그분이 투자한 몇몇 회사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공개시켰다. 그렇지만 그분이 시작한 회사들 중에는 기업을 공개시킨 회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의 아들인 마이크는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계속해서 성장시켰다. 하지만 마이크도 회사를 만들어 기업을 공개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궁극적인 투자가 된 것은 부자 아버지 훈련 과정을 완성시켰다는 뜻이 된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459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제40장. 나는 37살의 나이에 구식이 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나는 내 아버지가 50살의 나이에 자신은 구식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나는 37살의 나이에 구식이 되었다. 나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했다. 나는 또 내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질 것임도 인식했다. 최고 부자의 400위는 다른 포브스의 부자의 세기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은 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였다. 전에는 석유와 철강이 부자들을 기반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부자의 개념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백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가
회사를 부자로 보여야 하며 그들은 전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면서 희한한 제품들로 돈을 벌고 있다. 록펠러는 25년 동안 석유를 찾고 시추하고 판매해서 처음 10억 달러를 벌었다. 게리 워닉은 글로벌 크루싱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지 18개월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 회사는 글로벌 광통신망을 개발하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하지는 못한 회사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0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엄청난 부자가 되는 데는 얼마가 걸리는가? 그 답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이다. 그런 현실은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전후 세대의 사람에게는 한층 더 분명해 보인다. 요즘은 억만장자의 나이가 아주 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억만장자인 제리 양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1년 전인 1968년에 태어났고 그 동업자인 데이비드 파일로는 내가 대학에서 입학한 지 1년 후인 1966년에 태어났다. 두 사람은 함께 야후를 창업했고 이제는 각각 $30 이상의 재산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들 전문의들은 엄청난 부자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는 넉넉할지 걱정한다. 말하자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간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 회사를 공개할 것이다. 1999년 나는 온통 기업 공개 IPO에 대해 듣고 있었다. 이것은 열풍 혹은 광풍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종종 다른 기업들을 사업에 투자하도록 요청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판매 선전을 했다. 제 회사에 투자하세요. 우리는 2년 후 기업을 공개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잘나가는 미래의 억만장자 CEO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업계획을 보여줄 기회를 요청하면서 나에게 그 미래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은 드그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기업을 공개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당연히 아시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1페이지였습니다. 나는 마치 자동차 판매원과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그 판매원은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그런 종류로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정찰 가격에 그것을 살 수 있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신주 발행 광풍으로 불리는 기업 공개 광풍이 다시 찾아왔다. 불과 얼마 전에 마사 스튜디오스마저 자신의 기업을 공개해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할 필요가 있는 대중에게 세련되고 상식적인 사회적 우아함을 가르치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서비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브스가 정의하는 부자 대열에 충분히 속할 자격이 있다. 이 모든 신기술 IPO와 인터넷 IPO에 대해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돈의 90대 10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새로운 신생 기업은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 이 새로운 IPO들 가운데 90%는 실패할 것이고 10%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5년 후에 10개의 소규모 사업체들 중에서 9개는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가 이들 새로운 IPO들에게 적용된다면 이 광풍은 결국 또 한 번의 불황과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수백만의 일반 투자가들이 공황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만 개인들이 투자 자금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그 파급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사람들이 새로운 집과 자동차, 보트와 비행기를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2페이지. 이다르 맛에 해당하는 사업을 내가 처음으로 IPO 관련 일을 한 것은 1978년
내 하와이에 서 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나일론 지갑 회사를 일으키는 동안 기업을 이렇게 대중에게 파는 과정을 배우기 원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한 번도 회사를 관계시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기업 공개한 몇몇 사업들에 투자했다. 나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과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분이 내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마크였다. 그 사람은 내 동업자인 피터와 비슷했다. 차이가 있다면 마크는 벤처 자본가였다. 작은 사업체들이 마크를 찾아올 때면 나는 벤처 자본,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할 자본이 필요할 때였다. 당시 나에게 사업을 확장할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도 내가 그를 만나 그 관점을 배우라는 촉구였다. 하지만 그것은 유쾌한 만남이 아니었다. 마크는 부자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 그는 내 사업 계획과 실질적인 재무제표를 보았고 약 23초 동안 내 멋진 미래 계획들에 대해 들었다. 그런 후에 나는 나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왜 바보인지 천치인지 그리고 무능한지 얘기했다. 그는 내가 낮 시간의 일자리를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부자 아버지가 자신의 의뢰인인 그것은 내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처럼 무능한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서는 그는 내 사업체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사업체를 위해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돈의 내용과 조건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이 그 회사의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5페이지 IPO, 투자은행가 그리고 벤처 자본가들의 분야에서는 부속 합의서라고 불리는 종이가 있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등록 합의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종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속 합의서는 사업체 매각의 내용과 조건들을 설명한다. 마치 등록 합의서가 부동산 매각의 내용과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IPO, 투자은행가 그리고 벤처 자본가들의 분야에서는 부속 합의서라고 불리는 종이가 있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등록 합의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종이였다. 간단하게 말해 부속 합의서는 사업체의 매각의 내용과 조건들을 설명한다. 마치 등록할 합의서가 부동산 매각의 내용과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부동산 거래 등록 합의서가 그리는 것처럼 부속 합의서는 사람이 다르면 다르다. 부동산 경우에 당신이 나쁜 동네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만을 팔려는데 높은 가격을 원한다면 등록 합의서에 있는 조건들은 엄격하고 비탄력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부동산 개발업자로 수천 채의 집을 팔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집들이 좋은 집이고 팔기도 쉽고 가격마저 낮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당신의 사업 얻기에 자기의 조언대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와 같은 상황은 벤처 자본가들이 세계에서도 같다. 당신이 더 성공적일수록 당신이 받는 조건은 더 좋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나는 마크의 부속 합의서를 보고 나서 그 조건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내 회사 지분 52%를 줘 결국에는 내가 시작한 회사에서 그를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조건들을 그려했다. 내가 지금 마크를 탓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내가 아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몰랐었는지 생각날 때 내가 마크의 입장이었다면 역시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내가 볼 때 그가 나중에 무언가를 제시한 이유는 순전히 부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나는 신출내기 사업가였고 성공을 했죠. 무능했다.
내가 무능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4페이지. 비록 마크는 엄격했지만 나는 그를 좋아했고 그도 나를 좋아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고 마크는 나에게 수시로 공짜 조언을 주기로 동의했다. 그 조언은 공짜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늘 엄격했다. 마크는 마침내 사업에 대한 내 지식과 이해가 자라면서 나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나는 심지어 그가 시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석유회사에서 잠시 그와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석유회 사업이 되었다. 나는 1978년에 그 석유회사에서 마크와 함께 일하며 기업 공개에 따르는 재미의 첫 번째를 맛보았다. 마크가 나와 함께 점심을 하면서 기업 공개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새로운 주식 발행과 기업 공개 시장은 다른 여느 기업과도 너무도 비슷하다. 시장은 늘 이다른 맛을 찾고 있다. 마크 얘기는 특정 시점의 주식 시장은 다른 것보다 특정한 사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로서 내 전략의 일부는 시장이 원하는 회사를 시장이 그것을 완전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다. 마크는 나아가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는 이다르맛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선구자를 유명하게 만든다고. TV를 발명한 사람은 새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석유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들은 금세기 초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5페이지. 37살에 구식이 되다. 나는 1978년 이후로 마크와 일하지 않았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내 사업적 성공은 시들기 시작했고 나는 내 회사에서 많은 내부 문제들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관심을 내 사업에만 쏟으며 다른 사람의 사업을 공개시키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의 사업체가 이다르맛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계속해서 내 기본적 사업 경험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종종 다음번의 이다르 사업적 맛은 무엇이 될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나는 1985년에 내가 베트남에 가기 직전인 1971년에 근무했던 캘리포니아 펜들턴 캠프 해병대 기지에 들렸다. 내 친구이자 동료 조종사였던 제임스 트레이드웰은 이제 그 기지에서 펜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와 나는 제임스와 내가 14년 전에 신참 조종사로 일했던 펜대 주위를 구경했다. 할주로로 걸어가면서 제임스가 아내에게 우리가 베트남에서 조종했던 것과 비슷한 비행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조종실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네와 나는 이제 구식이야. 우리는 이제 이런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다고. 그는 비행기 내의 기기들과 통제 장치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비디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요즘 새로운 조종사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며 잘하지. 그런데 자네와 나는 핀볼 게임을 하며 자랐지. 우리의 두뇌는 그들의 두뇌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고 나는 책상에서 앉아있지. 나는 조종사로는 구식이 됐다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6페이지. 내가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나도 그때 나 자신을 구식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37살의 나이에 구식이 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나는 내 아버지가 50살이 나이에 자신의 구식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나는 37살의 나이에 구식이 되었다. 그날 나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했다. 나는 또 내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시대는 뒤떨어질 것임을 인식했다. 나는 또 내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질 것임도 인식했다. 현재 나는 빚과 함께 일하며 IPO와 벤처 자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나는 종이 자산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종이 돈을 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얻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이다. 비록 나는 20 내지 30년 전에 이다르마시였던 석유, 가스 그리고 기금속 회사들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며 다음번의 선구적인 사업은 무엇이 될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나는 다음번의 이다르맛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내가 그 다음번의 금맥에서 그 일부가 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금 52살인데 샌더스 대령은 KFC를 시작했을 때 66살이었다. 샌더스 대령은 KFC를 시작할 때 66이었다. 내 목표는 아직도 살아 생전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그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오늘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가능성이 꽤 높다. 당신에게 올바른 계획이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거나 더 구식이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첫 번째 100만 달러가 가장 어렵다. 그렇다면 첫 번째 10억 달러는 내가 해야 할 두 번째로 힘든 일일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7페이지. 비싼 꿈과 야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기업을 공개시키는 다음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 정보는 내 파트너인 피터가 친절하게 제공한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100개의 기업을 공개시켰다. 물론 배워야 할 것은 엄청 많지만 이 지침들은 당신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 기업을 공개하는가? 피터는 기업을 공개해야 하는 6가지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기업을 공개하는 한 가지의 주요 이유이다. 이 경우에 당신은 아마 이미 수익이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성장을 위한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미 은행가와 만났으며 사모와 벤처 투자 자본을 통해 일부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투자 은행가로부터 정말로 큰 돈을 모을 필요가 있다. 둘째, 당신 회사, 이를테면 인터넷 회사는 새로운 회사이고 당신은 가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장은 당신에게 그 돈을 준다. 비록 당신이 회사가 지금 수익을 못 내더라도 시장은 당신에게 미래의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68페이지. 셋째, 많은 경우에 기업은 자신들의 회사 주식을 이용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한다. 이것은 부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에 해당한다. 기업 세상에서 그것은 합병과 인수라고 불린다. 넷째, 당신은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팔고 싶어 한다. 비공개 기업에서 소유주는 종종 지배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자본을 대신 기업 운영에 간섭하고 싶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게 된다. 자금을 시장에서 얻으면 사업 소유주는 매각을 통해 현금을 얻으면서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섯째, 상속을 이유로 기업을 공개한다. 포도자동차 회사가 기업을 공개한 이유는 그 가문의 상속자는 많았지만 유동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일부를 공개 시장에 팔아 그 회사는 상속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비공개 기업들은 종종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여섯째,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할 현금을 얻기 위해 기업을 공개한다.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파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사채를 만들어 공모를 통해 그것을 팔 때는 그 자신의 일부만을 쪼개 매각한다. 그것을 수백만의 조각들로 쪼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은 여전히 그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여전히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가 아닌 수백만의 구매자들에게 팔아 여전히 많은 현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좋은 것을 잘게 쪼갤 때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0페이지. 샤론의 주어서 기업을 공개하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사항들이 있다. 기업을 공개하면 그들이 보유하는 회사의 지분은 가치가 극적으로 늘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팔 때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냥 현금만을 얻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IPO가 아닌 자유거래 주식들로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피터는 기업 공개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다음과 같은 추가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첫째, 팀에 있는 누가 사업을 운영한 것이 있는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새로운 제품 내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 꿈을 꾸는 것 나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사람은 봉급, 직원, 세금 문제, 법률 문제, 계약, 협상, 제품 개발, 현금흐름 관리, 자본 모으기 등등을 다룬 적이 있는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0페이지. 당신은 피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부자 아버지의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에 나타나는 것임을 눈치챘을 것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즉 당신이나 그 팀에 있는 누군가가 그 모든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둘째, 당신은 회사를 얼마나 팔고 싶은가. 이 부분에서 부속 합의서가 등장한다. 내가 피터에게 제기한 또 다른 요점은 나는 3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늘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는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가 공개시장에서 그 회사를 파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 목표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업 소유주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 소유주들은 그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모든 투자가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대장 전략이다. 그리고 사업체를 만들려는 창업가에도 마찬가지다. 사업체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사업체를 만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1페이지. 당신은 그것을 팔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사적으로 팔 것인가 공적으로 팔 것인가를 기업을 사적으로 파는 것은 공적으로 파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자격 있는 구매자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소유주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면 당신은 그것을 돌려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셋째, 그 잠재적인 공개 기업은 잘 짜여진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팀과 팀 결정, 재무제표, 현금흐름 예측, 3년치의 아주 보수적인 현금흐름 예측. 피터는 투자은행들이 미래 수익 예측을 부풀리는 CEO나 창업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피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종종 자기 회사의 수익 예측을 적게 잡는다고 얘기한다. 이건 주식 가격을 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 CEO들이 과장해서 수익 예측을 발표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투자가들은 신뢰를 잃게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2페이지. 넷째, 시장은 누구인가? 시장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시장은 누구인가? 시장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가? 당신의 제품들을 위한 시장이 있는 반면 당신의 사업의 주식들을 위한 시장도 있다. 각각의 시기마다 특정한 유형의 기업들은 다른 유형 기업들보다 주식 매수자들에게 더 매력적이다. 이미 얘기했던 신기술과 인터넷 회사들은 이다른 맛 기업들이다. 어떤 사람이 공개된 기업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닌 두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한 회사는 정기적인 고객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회사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 당신이 이 회사나 자문위원회가 누가 있는가? 시장은 신뢰를 통해 움직인다. 어떤 회사가 강력하고 존경받는 이사 혹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갖고 있다면 시장은 그 회사의 미래 성공에 더 많은 확신을 갖는다. 여섯째, 그 회사는 자기만의 독특한 재산을 갖고 있는가? 사업체에는 다른 회사가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고 유정에 대한 탐사권일 수도 있다. 혹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상표권일 수도 있다. 해당 분야에 존경받는 전문가인 소유자 자산으로 생각될 수 있다. 사람의 자산인 예는 마사 스튜어스, 스티븐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과거 성공과 미래 가능성 때문에 그들에게 투자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3페이지였습니다. 일곱째, 그 회사들은 들려줄 멋진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신의 후원자인 스페인 왕과 여왕에게 틀림없이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구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멋진 이야기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그는 이야기에는 성실성도 있어야만 한다. 여덟째, 그 회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는가? 이것은 피터가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업 소유주 리더 그리고 팀의 열정이라고 말한다. 피터는 이렇게 얘기한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가? 피터는 자금을 조달하는 4가지 정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번째, 친구들과 가족들을 통해 모은다.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종종 당신에게 맹목적으로 돈을 준다. 피터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피터도 그렇고 내부자부이도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말아라. 그것은 아이들은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대신에 아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법을 가르쳐라.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4페이지.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앞서 나갔다. 아마도 기억하겠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과 나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봉급을 주지 않았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직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사업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에서 사업을 만들도록 훈련시켰다. 부자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봉급을 주지 않았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직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사업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에서 사업을 만들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주위에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찾고 있다. 나는 주위에서 사업을 시작할 기회들을 찾고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수가 높은 자리를 찾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기회들을 찾고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회들을 찾고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수가 높은 일자리 부자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업 소유주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알도록 훈련시켰다. 그분은 우리가 자라면서 더 많은 선택을 갖기를 원했다. 둘째, 엔젤 투자를 통해 모은다. 엔젤 투자가들은 새로운 자원가들을 도울 열정이 있는 부자들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엔젤 그룹이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자원가들을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자원가로서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조언도 한다. 전문 사업체들이 있고 엔젤 투자가들이 있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창하는 자원가적 정신이 있는 도시 자체도 번창한다. 이들 엔젤 투자가들은 어떤 도시에도 필수적인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에도 창업가적 정신을 삶에 불어넣을 수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5페이지. 많은 젊은이들이 작은 마을을 떠나 더 큰 도시에서 멋진 일자리 기회를 찾으려 한다. 내가 볼 때 영리하고 젊은 이런 인재들의 손실은 우리 학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 영리하고 젊고 이런 인재들의 손실은 우리 학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업을 일으키는 법을 배운다면 많은 소규모 도시들도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세상의 다른 지역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젤 투자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놀라운 일들을 한다. 빌 게이츠가 시애틀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은 마이클 델이 텍사스 오스틴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본다면 당신의 창업가 정신의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업가들은 엔젤 투자가들 모두 도시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업을 일으키는 법을 배운다면 많은 소규모 도시들도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가들과 엔젤 투자가들은 모두 도시의 활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개인 투자가를 통해 모은다. 비공개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가라고 불린다. 자격 있는 투자가들은 일반 투자가들보다 더 능숙하다. 그들은 가장 많이 있는 이득을 올릴 그리고 손실도 처리할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과 사업 경험까지 얻은 후에 많은 돈을 비공개 회사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개인 투자가를 통해 기업가들, 비공개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가라고 불린다. 이들 자격 있는 투자가들은 일반 투자가들보다 더 능숙하다. 그들은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릴 그리고 손실도 처리할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과 사업 경험까지 얻은 후 많은 돈을 비공개 회사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투자가를 통해 모은다. 공개된 기업들의 주식을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공투자가라고. 공개된 기업들의 주식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공투자가라고 불린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6페이지. 이것은 증권거래를 하는 대중적 시장이다. 이런 투자가들은 대중들에게 팔리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들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여기서 거래되는 증권은 대대적으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들보다 덜 위험하다. 하지만 투자에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내가 앞서 얘기했던 내부자로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그럼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가 역시 늘 지배권을 갖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 바란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나는 기업공개와 주요 사항들에 관해 피터와 얘기할 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즉 상당한 액수 자본을 모으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권유하겠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들이 기업을 공개하고 싶다면 다음의 자금 원천들을 알아야 한다고 권유한다. 자금의 원천들. 첫째, 3호 양해각서를 활용한다.
이것은 당신의 공식적인 자본 조달 활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금을 모으는 일종의 스스로 하기 방식이다. PPM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당신이 지정하는 방식이며 그렇게 해서 투자가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려 하는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477페이지. 피터는 당신이 증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변호사를 고용해 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한다. 이건 당신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얻으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의 조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조언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조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